옛날에 그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데가 업무와 주거가 같이 있는 데가 제일 좋다. 왜냐? 업무 지역은 주중엔 장사가 잘 되지만 주말이 텅 비고, 주거 지역은 주말엔 장사가 잘 되지만 주중에 텅 비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있는 데가 잘 된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거죠.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오늘은 그 생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나 유통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방송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업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화요일 아침 몇 시죠? 네, 7시 반입니다. 출근 잘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요. 네, 좀 있으면 이제 혹한이 올 것 같아요. 그럼 코트 입고 그렇게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수많은 글로벌 유통사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온 중국의 코스트코가 열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중국 상하이에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수많은 인파가 몰아닥쳐서 개장해서 4시간 만에 첫날 영업을 종료했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글로벌 유통사 코스트코 전 세계 매출 1위가 어디라고 했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양재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양재점이 전 세계 매출 1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르죠? 중국에 이제 열었으니까 매출 1위가 어디가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중국에서 수많은 글로벌 유통사들이 망해서 나왔는데 코스트코가 거기다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신 있는 거죠.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오늘은 그 생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나 유통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방송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업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름하여 중국 유통시장 생존기. 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중국의 외국 글로벌 유통사가 다시 재도전하는 이유. 중국을 보면 어떻게 됐죠? 까르푸도 철수하고, 미국 백화점 메이시스도 철수하고, 우리나라 유통사 이마트, 롯데마트 둘 다 철수하고, 많은 유통사들이 쓴고비를 맞고 돈만 쏟아붓고 망한 다음에 철수하고, 거기에 코스트코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코스트코뿐만이 아니고 독일의 할인마트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유통사가 다 망해서 나간 그곳에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14억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략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 유통사들이 상하이에 하나 둘씩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에 의한 거죠? 두 번째, 오프라인 성공 전략. 자신있게 오프라인 매장을 연 그 성공 전략에는 바로 온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를 파악한 후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겁니다. 바로 오프라인 내는 게 아니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열기 훨씬 전 2014년부터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다음에 매장을 연 거예요. 알리바바몰에서 물건을 5년 동안 팔면서 중국 소비자의 패턴과 트렌드를 분석해 온 겁니다. 수년간에 쌓인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성향을 좋아하는지, 어떤 패턴으로 구매를 하는지, 그런 데이터가 5년 동안 축적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자신감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연 겁니다. 자신감의 뒤에는 철저한 분석이 있는 거죠. 내년에는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까지 연다고 합니다. 독일 할인마트 알디도 같은 전략으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다가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을 상하이에다가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죠. 어디다 열었죠? 네, 둘 다 상하이에 열었습니다. 왜 거기다 열까요? 세 번째, 오프라인 매장의 입지. 장사는 몫이 중요하다고 했죠. 어디에다가 매장을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것도 상하이에 매장을 내고 있습니다. 왜 하고 많은 도시 중에 상하이에다 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상하이의 높은 소득 수준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소비가 늘어나죠. 중국 일반 가정이 한 달에 소비하는 금액이 38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하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866만원,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소비력입니다. 그런 소비력 때문에 상하이에다 내고, 두 번째 이유는 중산층 주거지와 업무지가 겹치는 부분, 거기다가 매장을 내는 겁니다. 옛날에 그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데가 업무와 주거가 같이 있는 데가 제일 좋다.
왜냐? 업무 지역은 주중엔 장사가 잘 되지만 주말이 텅 비고, 주거 지역은 주말엔 장사가 잘 되지만 주중에 텅 비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있는 데가 잘 된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요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앞에 쭉 보면은 제가 언급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지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성공 전략은 뭐냐면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적당한 수입품과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식품 위주로 제품을 구성해서 쌍두마차로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전에 망한 유통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격 비교만 한 거예요. 자기네 입장에서 이거는 여기는 이러니까 더 싸게 하면 팔리겠지, 전혀 중국 사람들의 패턴, 소비 패턴을 분석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적당한 가격의 수입품과 신선한 신선식품, 현지에서 조달하는 그런 신선식품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공한 이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네 번째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과 모바일 혁신. 요즘 이마트 가면 어떻게 하죠? 직접 계산하는 계산대 있죠. 저도 거기서 계산합니다.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고 적당히 살 때는 그냥 편하더라고요. 띡띡 찍어서 재밌기도 하고요. 그런데 독일 체인, 상하이에 있는 거기도 계산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다 직접 띡띡 하고 계산을 합니다. 무인기기에서 소비자가 결제를 하고 모바일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알디는요,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이 같이 운영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신선식품의 경우 30분 만에 배달 출발을 합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창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직접 와서 구매도 하고 여기 있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 들어오면 바로 배송을 하는 그런 통합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볼 때 저녁 시간 되면 가격 바뀌잖아요. 떨이 상품 싸게 팔려고. 여기서는 그걸 인공지능이 합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변화를 해줍니다. 일일이 사람이 안 해도 실시간으로 쌓인 빅데이터가 가격 변동을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중국에서 최근 대형 유통사가, 글로벌 유통사가 살아남는 생존 방식, 성공 방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유통사가 중국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바일 결제, 이 3박자를 탑재 후 도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상대방이 원하는 트렌드, 소비 패턴을 분석한 후 거기에 맞춰서 유통 채널을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거를 해주면 성공합니다. 상대가 필요한 걸 만들면 성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유통, 중국의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이 망했지만 내가 다르게 접근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글로벌하게 살아남는 방법,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사업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하시면 기프티콘 꼭 쏴주시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